네, 안녕하세요. 보시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태양 생육대 로광소의 병사묘, 이 12운성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 번에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운성이란 건 인간의 인생을 총 12단계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절태양 생육대 로광소의 병사묘 이렇게 나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낯설고 제가 보시기 좋게 표로 한 방에 해결해 드렸습니다. 먼저 스크린샷 한번 찍으시고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절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절지란 정자와 난자로 된 상태, 즉 끊어져 있는 서로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절지를 좀 부정적이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절지라는 건 끊어져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동시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일지가 절지다 라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순간순간들에 일을 그만두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계속 바꾸게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절지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항상 품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시작하고자 할 때 내가 진짜 이거를 잘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절지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지입니다. 정자와 난자에서 이제 막 엄마 뱃속에 착상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착상이 된 상태니까 조금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동시에 순수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씨앗으로 자리를 잡은 거다 보니까 그 자체에 어떤 인간의 순수, 그 자체를 갖고 있고 무조건 이제 생겨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주체성에 대한 건 내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은 당연히 내 주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넓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받아들인 거에서 이제 내 거를 잘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태지에 놓이신 분들은 내가 새로운 형태들을 다양하게 공부하시지만 이 중에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 또는 내가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지입니다. 이제 정자와 난자에서 착상이 되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지고 있는 그 단계를 양지라고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임산부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그만큼 이 양지에 놓인 분들은 어떤 것을 주변의 보호 속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 어쨌든 이 사람을 잘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죠. 대신에 이게 양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점은 수동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수동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꼭 안정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무럭무럭 크듯이 내가 어떤 삶의 기준에서 안정의 위치에 오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큰 성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서로 어떤 신뢰와 어떤 애착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양지에 놓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관계성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은 장생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10달 동안 있었던 아이가 짠 하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청 뛰어서 오시고 간호사분들도 와 하면서 하시고 엄마도 기다렸고 아빠도 기다렸고 이런 것처럼 장생지에 놓인 분들은 생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사랑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다만 내가 어디선가 좀 적응이 느려서 뭐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또는 어떤 조직에서 조금 처음에 뭐 주변에서의 조금씩의 뭐 갈굼은 소위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모두가 사랑하게 된다 또는 이 사람을 모두가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밝음과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행복과 안정을 좀 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듣고 보면 장생지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물론 이 다른 모든 12운성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목욕지입니다. 목욕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씻김과 어떤 부모님들의 접촉을 당하고 있는 시기를 목욕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 드디어 탁 맞이하게 되는 해다 보니 굉장히 감각적이고 조금 감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목욕은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던 도화도 목욕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정이 풍부하고 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이 부분이 장생보다는 조금 이성적인 어떤 사랑 이런 부분과 사람들에게 눈을 뜨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빨라요.
그래서 목욕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세상에 나와서 이제 씻기고 접촉을 하는, 그러다 보니 놀라기도 놀라잖아요.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어떤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조금은 뭐 소위 말하는 구설수들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충동적이고 내가 되게 감각적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막 나와서 막 내가 막 이런 자극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욕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다듬어지면 훨씬 좋습니다. 네, 다음은 관대입니다. 관대는 사모관대 이런 것처럼 자기의 옷을 입는 시기를 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자존심과 내 사회적인 욕구를 찾아가는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드디어 내 옷, 나의 옷을 내가 주체성으로 찾아서 입게 되고, 또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옷을 입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사회적 속에서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직은 좀 서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대를 가지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내 주장과 어떤 내 욕구들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이 관대지에 놓인 분들은 내가 이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해요. 이 옷을 입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임을 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대지에 놓인 분들은 꼭 어떤 내가 사회적인 욕구와 그들 속에서 내가 무언가 인정받고 내 자리매김을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책임이 있도록 꼭 행동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록지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드디어 청년의 기운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된 나이가 되죠. 그러니 다른 분들보다 현실적인 안정감을 무엇보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실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싶어 하고, 또는 내가 건록지에 놓인 분들 다른 것들보다도 돈에 대해서 조금 시리가 좀 빨라요. 좀 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록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조금 잘 가려 사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내 호불호도 좀 명확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다듬으신다면 건록지도 너무 멋진 12운성이 됩니다. 다음은 제왕이에요. 제왕은 그 청년의 아이가 드디어 중년 정점의 기운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카리스마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내 과욕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른분들과 또는 내 윗세대들과 부딪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왕인 분들은 내가 어떤 에너지를 부리고 내가 어떤 내 힘을 쓰고 싶고 내 자존심과 어떤 강력한 나의 주장을 외치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좀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왕제에 놓인 분들은 다른 분들의 말들을 조금 들어주고, 또는 내가 새롭게 늘 배우겠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면 너무너무너무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쇠지인데요. 그 중년의 정점의 기운을 찍었던 분이 이제는 내려왔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기운은 빠졌다고 해서 그 기운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막 은퇴라고 쇠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힘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죠. 대신에 바깥으로는 세 보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안으로는 어떻겠어요? 고민이 많아요. 이제 내려오는 때니까. 그래서 자기 성찰적인 사람이 좀 많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좀 일어났을 때 이대로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거나 이 자기 성찰 속에서 이 사람은 새로운 일들을 늘 반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내부와 이 외부에 아주 격동적인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쇠지에 놓인 분들은 내 힘을 조금은 빼고, 그 다음 내 고민 속에서 아쉬운 어떤 한탄과 후회보다는 그 다음을 또 새롭게 품어보고자 한다면 너무너무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병지입니다. 병지는 말 그대로 병들고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을 지나서 중년 정점 지나서 이제 쇠하고 그다음 병이 들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근데 이 병지라는 건 그래서 무조건 아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병지에 놓인 분들은 어렸을 적에 조금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동시에 아프고 뭔가 좀 힘이 많이 더 빠져 있잖아요. 아까 쇠보다는 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해요. 우리 아프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거슬리는 게 많은 것처럼 병지에 놓인 분들은 굉장한 예민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불안하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하다. 이렇게 안정보다는 조금 이런 쪽에 속하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들보다 까칠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삶에서 잘 구현되지 못했다면 되게 소심하거나 좀 그런 사람으로 자리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병지를 너무 나쁘게 말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병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병지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아프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병지에 놓인 분들은 어느 순간 말하다 보면 주인공이 돼요, 모임에서. 내가 아프면 사람들이 나를 돌보게 되고 그만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이 병도 은근히 도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지에 놓인 분들은 조금 대범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사지입니다. 이 사지는 이제 아팠던 분이 드디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사지에 놓였으니까 이제 죽나요?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환불받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지라는 건 맞아요, 죽음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문제들 속에서 늘 해탈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초월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지에 놓인 분들은 어떤 문제들이 크게 있어도 크게 유동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러나 그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까 쇠지처럼 내 고민 속에서 이제 복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바둑해서 거꾸로 두는 걸 복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정해져 있던 내 삶에서 이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랬구나, 그때 이 일이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처럼 사지에 놓인 분들은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삶에 저물어가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점잖고 또는 어떤 컴다운된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뚫어가는 그런 인사이트가 좋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있으면 이 사지에 놓인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맞습니다. 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묘에 들어간다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묘로 돌아갔으면 저 묘에 들어가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다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다 진짜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깥에 이 사람이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묘에 들어가면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와 어떤 상황들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게 움직임을 떠나서 내 마음 자체가 어디로 변하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묘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것들이 되게 좀 신비함도 있고, 또는 어떤 것들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묘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비밀을 좀 공유하기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다 가져 들어가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 묘에 계신 분들은 이걸 잘 사용한다면 뭐예요? 내가 어떤 거를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약점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묘에 계신 분들은, 묘지에 놓인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건 줄이고 빨리 실천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인생, 즉 12운성 12단계로 쪼갠 걸 살펴봤어요. 정자와 난자에서 출발해서 작상이 되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에 품어지고 세상에 짠 하고 나와서 식긴과 접촉을 당하고 이제 자기의 옷을 찾아 입고 청년의 정점이 되어서 중년의 정점을 다시 한번 찍고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하지만 호랑이라는 거, 쇠암에 내려왔고 아프기도 하고 결국 인간이 죽어서 묘로 돌아가서 결국은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정자와 난자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12운성은 정말 다양한 해석들을 품어가기 되게 좋아요. 이게 대운에 올 때, 세운에 올 때, 또 이게 일지에 있을 때, 월지에 있을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바로 여러분에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12운성이 월지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12운성 같은 경우는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월지에 놓여 있는 거를 어떤 직업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보시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